충북 진천에 자리 잡은 한 농가. 12,400제곱미터에 달하는 유리온실에 싱그러운 초록빛이 가득합니다. 50종류가 넘는 다양한 잎채소가 이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요. 평범한 유리온실 같지만 여기엔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무언가 뿌리나 싶더니 놀랍게도 물속에서 물고기가 나타납니다. 그 수도 보통 많은 게 아닌데요. 지금 농장 안쪽으로 한 40m 정도까지 저희가 물고기 수조가 지금 여기부터 쭉? 네, 민물고기들을 주로 키우고 그중에서 이 농장에는 지금 돔 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채소 농장에 물고기? 물고기로 채소를 키운다. 수경재배로 채소를 키우는 건 많이 봤지만 물고기를 함께 키우는 건 처음이네요. 어떤 이점이 있기에 이 방법을 사용하는 걸까요? 아쿠아포닉스라고 물고기를 키우면서 나오는 순환시켜서 나오는 그 영양분을 이제 식물 재배에 활용하는 기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물고기를 같이 키우다 보니까 저희가 농약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소비자들이 이 친환경적이고 깨끗한 농산물인 거를 확인을 하고 더 많이 찾고 있습니다. 안전한 채소를 키워내는 이 농장. 그런데 일하는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선풍기 켜줘. 바람부터 습도, 일조량, 이산화탄소까지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IT 기술이 알아서 제어해주는 스마트팜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첨단 시스템이 집약된 농장을 만든 건 농업 종사자도 전공자도 아닌 2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기계공학, 산업디자인공학을 전공한 공동 창업자가 농업에 대한 열정 하나로 새로운 농장을 탄생시킨 건데요. 저희가 전혀 이제 농업 쪽에 베이스가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창의적인 방법으로 완전히 새롭게 창조를 했어야 되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금의 시스템이 나왔고 지금에서도 저희 시스템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죠. 아이디어가 넘치는 청년들은 채소 판매에서도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다양한 채소를 상하지 않게 상자에 담아 정기적으로 배송해주는 시스템을 접목해서 지난해에만 6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하네요. 설립 4년 만에 직원도 60여 명으로 늘었는데요. 농장에서는 도통 보이지 않는 직원들 어디 있나 했더니 바로 이 유리온실 안에 사무공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직원들 식사나 이제 기타 활동을 할 수 있게 키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 직원들이 점심, 저녁 이렇게 같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쭉 저희 이제 사무실 공간인데요. 농업회사지만 농장 일은 대부분 자동화 시스템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농장이 아닌 쾌적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수도권도 대도시도 아닌 군단위 지역에 있는 회사지만 직원들이 모두 젊어 보이죠. 나이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욱 씨 나이가 몇 살이었죠? 29. 29. 보미 씨는요? 네, 서로 친구입니다. 주현 씨 나이가 몇 살이죠? 저 올해 30살입니다. 저는 28살입니다. 30살이고 올해 1월 5일 입사했습니다. 평균 29살 정도? 그럼 최고령자가 몇 살인가요? 최고령자를 찾아서 최고령자입니다. 몇 살이시죠? 40살입니다. 진짜 모르겠네. 근데 굉장히 다른 회사에서는 젊은 친구인데 네, 저희 회사에 와서 불행하게 안타깝네요. 근데
직원들 대부분은 이 지역 출신이 아니라 일자리를 찾아 이곳 진천으로 보금자리를 옮긴 외지인입니다. 식품 MD로 일하고 있는 김용현 씨 역시 이곳에 취업하기 위해 도시를 떠났습니다. 농장일을 하면은 땅이 있고 풀이 있고 이런 시설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것 가운데 이런 유리온실 안에 신식의 이런 사무실들이 있어가지고 되게 놀랐었습니다. 농촌으로 왔는데도 젊은이들이랑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농사와 관계 있으면서 작업 환경 깔끔한. 네, 맞습니다. 네. 농촌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나아가 일거리가 없었던 지역 어르신들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지역 발전을 위해 기업의 역할을 고민해온 결과인데요. 이 지역의 이제 어르신분들 모셔서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저희가 노동력을 지금 저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스마트팜 기술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게 이 젊은이들의 목표입니다. 단순히 이제 엽채류를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남기는 이득을 보는 회사가 되겠다라고 했으면은 여기까지 못 왔을 거고 농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회사가 되겠다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거죠. 돌아왔다, 집으로. 포기가 아니라 선택한 거야. 최근 개봉한 영화 리틀 포레스트. 서울 생활에 지친 청년들이 고향에 내려가 직접 키운 농산물로 끼니를 해결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나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봄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청년 농부에 대해 높아진 관심을 증명하듯 지난달 개최된 2018 귀농귀촌 청년 창업 박람회에는 수많은 청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귀촌 인구가 한 47만 명 정도 육박하고 있고요. 2030 세대가 51%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년들의 귀촌 귀농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20, 30대 청년이 농촌에 살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것 자체가 신기하게 여겨질 정도로 우리 농촌의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40세 미만 청년 농부의 비율이 평균 31.8%에 달하는 유럽연합과 달리 우리나라 청년 농부 비율은 4.4%로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원래 농산업 그 자체는 수익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도시 근로자보다 훨씬 수입이 높을 수가 있는데 보통 이 30, 40대 농민보다 70, 80대 농민은 수입이 6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되니까 농업 자체가 퇴보하게 되는 거죠. 우리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전통 농업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보다 새로운 시도와 도전으로 농업 분야의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농촌의 청년들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특별 강연이 진행되겠습니다. 김재훈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농업 관련 창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농사를 짓는 건 아닙니다. 첨단 IT 기술이나 새로운 가공 기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해 창업을 하는 청년들도 많은데요. 우수 청년 창업인으로 선정된 33살 김재훈 씨 역시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습니다. 김재훈 씨의 회사 역시 농촌이 아닌 서울 중심가에 위치해 있는데요. 방울토마토를 예쁘게 촬영하기 위한 손길이 한창. 그런데 이 토마토 모양이 좀 특이합니다. 이게 정말 저희가 아직 다른 데서도 지금 판매 중이지 않고 이름조차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좀 신품종 제품이라서 저희가 지금 이걸 딱히 지금 설명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 그런 제품이라서요. 직원 15명이 일하고 있는 이 회사는 신선식품을 전문으로 다루는 전자상거래 업체인데요. 그러면은 6월 10일부터 이제 노지 살고 나오는 건가요?
5월 8일이면은 다음 주 중에 일단은 예약식으로 런칭을 할 거고, 추이자두로 넘어갈 때만 제가 추이라고 표기하고 그 전까지는 그냥 자두라고 해서 나갈게요. 어떤 걸?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지만 직원들은 모두 반농사꾼이 다 됐습니다. 통화하시는 거 들으니까 과일 얘기네. 과일 담당이세요? 제가 과일도 많이 하고 있고 채소류도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최근 농산물 전문 온라인 쇼핑몰이 많이 생겨났는데요. 김재훈 대표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바로 연결하는 것뿐 아니라 새로운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작물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저가 상품 그리고 이제 브랜드 상품, 그 대기업의 브랜드가 붙은 제품보다는 농민들의 땀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산지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느낀 다음에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저희가 이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과일이나 채소 이런 상품 자체만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생산 과정의 특징이나 농부의 철학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담아 홍보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농산물의 가치를 알리는 콘텐츠를 통해서 농민들은 자신들의 땀과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 됐고, 이런 경험은 곧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전국적으로 많은 이제 생산자분들과 이제 교류를 하고 한 팀이 돼서 많이 이제 논의하는 작업들을 해왔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생산자분들의 성향도 기존의 대형 유통사들한테 흔들리지 않는 자체의 이제 자생력을 가지고 싶어 하시고 뭔가 항상 새롭게 도전하시는 그런 생산자분들이 저희 그 협력 생산자분들이 많으세요. 농민들의 노력과 정성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전국 각지 농촌을 찾아가는 것 역시 이들의 일입니다. 김대님, 오늘 어떤 작물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일단 여기는 이제 하우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긴 하는데, 지금은 이제 특수하게 작년부터 이제 미니 오일을 좀 준비를 하고 계셔가지고 출하 전에 한번 확인하러 지금 농가 방문 중입니다. 제일 멀리는 어디까지 가세요? 저희는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매물도라는 섬도 가고요. 제주도는 이제 비행기 타고 가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아예 봉화 오지 산골에 가보면 휴대폰도 안 터지거든요. 그런 곳도 가서 얘기도 하고 주당 한 2-3천 킬로? 2천 킬로에서 3천 킬로 정도 차를 타고 다녔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찾은 곳은 경기도 이천의 미니오이 농가. 할 일이 많아 마음이 바쁩니다. 그건 뭐예요? 이제 다 같이 찍을 현수막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올리시려고요?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일단 상품을 확인해야겠죠. 제철을 맞은 오이 향기가 입구부터 가득한데요. 작황도 확인하면서 마케팅 포인트에 대해 고민하고 생산자와 함께 의논합니다. 이거 미니 오이랑 그냥 일반 백다다기 오이 있잖아요. 예. 뭐 재배 어려움의 차이가 있었나요? 뭐 미니 오이가 좀 더 힘들다던가 아니면은 그 재배상에는 큰 차이는 없지만 이게 백오이 일반 우리 그 백다다기보다는 이 잔손이 좀 많이 가더라고요. 농부들의 새로운 도전과 남다른 정성을 소비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전달해 주려는 이 청년들의 노력에 농장 대표는 고맙기만 합니다. 좋은 물건을 생산을 하고 깨끗한 물건을 정직하게 생산을 하는 거는 그 농민의 몫이지만 사실은 뭐 하나에서 10가지 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전국적인 온라인망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또 저희가 또 알려지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또 자연스럽게 홍보도 되고 서로 윈윈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웃을까요? 하하 웃을까요? 호호 할까요? 좋으세요. 네.
잘 찍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찍으신 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에 활용되는? 저희가 이제 후보정 작업을 거쳐서요. 네. 저희 5위의 상세 페이지 안에 농부님의 모습을 자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냥 제품 자체뿐만 아니고. 네. 생산자분의 이미지가 과연 이 제품하고도 매칭이 잘 된다면 소비자한테 크게 어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땀과 열정을 같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이가 이게 고가 비품들이 많이 나오고. 김재훈 대표는 건강한 농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거는 결국은 제가 이제 경북 의성이라는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친께서도 평생 농사만 지으셨고요. 왜 우리 농업은 정부의 보조금 없이는 자립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농민들이 제대로 기르고 제값받는 환경,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은 프레시한 상품을 제값 주고 사 먹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저희가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부 역시 청년 농부, 창업농의 도전을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청년 농업인 지원도 이뤄집니다.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 창업농에게 최장 3년 동안 매월 최대 100만 원씩 영농 정착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청년 농부에게 기술력 위주의 심사를 거쳐 최대 30억 원을 연리 1%에 대출해주는 제도도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농사 장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요즘에 우리나라의 면소재지에 가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숫자가 30%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미 농촌도 대부분이 농업을 종사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농사를 짓게 정착시키면 면회가 살까요? 그렇게 되질 않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걸 생활공간으로 만들고 접근성이 좋게 만들어주고 거기에 뭐 문화시설이나 교육시설을 만들어주면 젊은이들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 전남 구례군 산골에 자리 잡은 이 기업의 이야기를 들여다볼까요? 여기서 일하고 있는 24살 박미지 씨는 1년 전 서울 생활을 접고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 구례로 내려왔습니다. 담당 업무가? 저는 도우 공방이라고 거기서 생산 관리 업무를 하고 있어요. 생산 관리? 네. 동료분들도 연령대가 낮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몇 살 정도 되세요? 여기에 20대 분들이 많고 보통 30대? 한 부서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을 찾아가 봤는데요. 이 회사 정규직 직원 521명의 평균 나이는 38살. 이런 산골의 위치한 회사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젊은 청년들이 대부분입니다. 박미지 씨가 20살 나이에 고향을 떠났던 이유, 그리고 지금 다시 돌아온 이유, 모두 일자리 때문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되게 교통이나 뭐 이런 사람한테 좀 많이 치이다 보니까 생활하는 게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항상 원래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으로 일자리만 있으면 좀 다시 구례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일자리가 생기고 다시 내려오게 되었죠. 이렇게 청년들을 돌아오게 한 건 500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어낸 이 식품 가공단지입니다. 구례군에서는 군 차원에서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기업 유치를 위해 힘썼습니다.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인구가 감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지역에 맞는 그런 기업을 유치하고 싶어 것이 목적이었고요. 또 공장 일자리만 많이 생기면은 저희들 이런 좋은 환경을 미래 자산인데 또 이것이 또 이룰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불뚝 없는 기업, 친환경, 유기농 이런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역시 산지와 가까운 농촌에 식품 가공단지를 조성하기로 한 이후 젊은 인력 유치를 위해 고민했는데요. 농촌에 부족한 상업시설이나 인프라를 사내에 조성해서
청년들이 다니고 싶은 직장으로 만드는가 하면 이 넓은 잔디밭에서는 매년 직원들과 지역 주민을 위해 락 페스티벌도 개최해 관광객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단지가 세워진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년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두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게 이 단지를 운영하려면 젊은 청년들이 많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직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면 자연스럽게 청년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의 멋진 자연경관을 활용해 숙박시설, 문화시설을 만들자 이곳을 찾는 관광객도 부쩍 늘었습니다. 시골인데 이런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저희도 처음에 와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런 테마파크가 있을 거라고. 그리고 굴의 군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논밭 이런 것만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희도 광양시지만 면도 많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와서 너무 놀랬고요. 청년이 돌아오고 외부에서 관광객이 찾아오면서 조용했던 산골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식품 가공 과정을 특색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공개하면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이제 연간 17만 명에 달하는데요. 일자리가 있는 활기찬 농촌. 이제 이곳의 청년들은 굳이 도시로 나가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3년째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23살 송지연 씨 역시 고향을 떠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젊은 친구들은 보통 어디로 취직을 나가요? 보통 얘들은 아르바이트 하고 있죠. 네. 어디서 아르바이트해요, 보통? 그냥 카페라던가 편의점, 뭐 영화관 이런 데서 알바하는데 아무래도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애들보단 제가 더 좋은 조건이죠. 네. 지영 씨는 정규직으로 있고요? 네. 청년 취업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지역의 안정적인 일자리는 청년들을 농촌으로 불러들인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저희가 20대가 7명이고요. 30대가 3명, 50대죠? 한 분 이렇게 계십니다. 그럼 20, 30대가 거의 전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네. 젊은 친구들이 외지로 많이 안 빠져나가고 여기서 이제 일터를 잡고 정착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일자리는 고스란히 지역 인구 증가로 이어졌는데요. 이 회사가 식구를 늘려간 지난 5년 동안 구례군 인구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 농촌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인데요. 청년들로 인해 활기를 되찾은 농촌에서 우리 농업의 새로운 미래도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농업은 한 번도 축소돼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인구가 늘어나고 잘 살게 되면 더 많이 먹게 되니까. 그래서 농업은 축소되지 않았는데 이게 새로운 시대가 들어와서 새로운 모양으로 모양이 계속 바뀌어가요. 농업은 국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유능하고 젊은 청년들이 우리 농업에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뛰어들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농촌 그리고 농업이라는 게 저희 청년들에게 더욱더 큰 비전을 주고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허락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새로운 도전이 농촌을 살리고 일자리가 부족한 청년들은 농촌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는 것. 우리가 젊은 농촌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아닐까요? 완전한 백화를 통해 핵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6월 초순경에 지금 수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5명이 내려왔다가
여기서 한 명 더 나와서 6명이 됐습니다. 둘, 셋!